청와대에 가면 죽는다. 청와대에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내가 했다. 라는 녹취가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경호든 뭐든 가면 돼진다. 돼진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막 돼진다 이러면은 소리가 떨어지니까 앵커 출신이 돼진다라고 하시는데 아나운서 출신이 돼진다 그러면 너무 좀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를 수 있다. 네. 죽음에 이르를 수 있다.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잘한 대로 이렇게 컨텐츠 나가는 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가장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겨레 21이 보도했습니다. 저 감옥 가나요? 정확히는 그 문자가 저 깜빵 가나요라는 말이 그죠? 있어요. 예, 김건희 여사가 그 명리학자한테 물었다는 이 대사입니다. 이 류동학 명리학자 이미 이름이 알려져서 그냥 깔게요. 이분이 이제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총장 시절에. 예, 검찰총장 시절에 기사를 보고 연락을 이 명리학자한테 하여 이것저것 물어봤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12월 달에 지난 12월에 한참 김건희 여사가 이제 코너에 몰렸을 때였죠. 그때 전화해서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었다는 한겨레 21의 보도입니다. 사실 이 기사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뭘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지 않아요? 명리학자한테 물을 수도 있지. 왜 그렇게들 난리예요? 왜 그게 뭐 문제라고 아니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이제 김건희라는 한 인간으로 봤을 때 사주는 죄가 없죠. 그쵸. 사실은 명략도 죄가 없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고민을 물어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국가이죠. 근데 이제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권력자 오브 권력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원탑 권력자는 누구다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부분 김건희 여사를 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한겨레 21의 보도를 보면 그 뭔가 이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런 어떤 역술이나 네. 어떤 이런 사주에 만약에 이걸 기댔다고 한다면 거기 관련 보도에 나옵니다만 꼭 류동학 원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뭐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하길 사주를 가지고 면접을 봤다라는 설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주가 인사에 개입되고 사주가 국정에 개입되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한마디로 대통령이 움직였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매우 불편해지는 보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타격감이 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럴 것 같았다. 아 원래 그래가지고. 하던 사람이 하니까. 하던 사람이 하니까 별 타격 없었는데 왜들 그렇게 난리였던가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에는 국정에 좀 관여했을 개연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지금 설명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설명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이분이 전담하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안을. 그죠. 분야별로 있다고. 네, 분야별로 네. 있다는 거 아니에요. 7, 8개 7, 8명 분야? 요즘에 7, 8명이 유행이에요. 네, 공천 개입도 7, 8명, 아. 여기 사주도 7, 8명. 근데 7, 8개 나는 생각보다 많았어요. 생각해봐요. 경제, 외교, 뭐 있어요? 문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세분화돼 아니죠 있다. 아니죠. 깜빵. 어. 뭐 남편 깜빵, 내 깜빵, 남편 깜빵, 특거. 엄마 깜빵 이렇게 그런 나눠지는 식으로. 건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류동학 원장이 깜빵 전문가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재미로 그냥 재미로.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깜빵 전문가 이거는 조금 이제 너무 세분화된 것 같고 약간 사법 처리. 이분은 약간 근미래에 관한 것 같고 그런 거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사주는 지금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잖아요. 사주 보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사주는 다른 사람이 봤다면 아마 풍수지리도 다른 사람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영역별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전문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보통은 대체적으로 한 사람이 할 것 같은데 뭐 관상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영역별로 그러니까 일종의 마법사 길드가 있는 거죠. 궁정 마법사 길드 딱 있어가지고 그 마법사 길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뭔가 이제 이 미션이 떨어지면 그 미션에 맞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제 답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의심했던 게 있어요. 사실 어떤 이제 용산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네. 김건희 여사가 뭘 했다 하더라라고 할 때 이게 근거가 잘 없어 보인다 싶을 때 네.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혹시 뭐 역술이나 뭐 하여튼 뭐 이런 배경이 있는 뭐 맞아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얘기 안 되는 거. 뭐 네. 영국 여왕 조문 불참이라든지 캄보디아 방문 당시에 그죠. 퍼스트레이디 단체 일정 불참 이런 이슈들이 굳이 그렇죠.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아니 얘기가 근데 나왔죠.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캠프 있을 때 들은 건데 숫자 5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그때는 저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 이명수 기자 있죠 서울의 소리 디올백 네. 그분이 중간에 이제 뭐 동생도 뭐 열심히 하고 양쪽에 일 걸치고 우리 좀 강의 좀 해줘 코반 컨텐츠 했잖아요. 그때 받은 돈이 105만 원. 예, 5로 떨어지잖아요. 5로 떨어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통영회인가
여름에 휴가 가셔 한번 있을 때 그 살 때도 5개씩 사죠. 오. 예, 그건 몰랐어요. 그걸 이명수 기자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 어. 5회에 걸친. 그리고 이번에 명태균. 예, 명태균. 500만 원. 예. 교통비하 과자값하고 교통비하러 아 이제 뒤에 붙든 앞에 붙든 오가 네. 붙든 되는 거야? 근데 그 네. 오자에 대한 그게 있어요. 5로 떨어진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근데 재미와 흥미의 영역인데 근데 명태균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했다는 말 중에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15층에 딱 보니까 산세가 말이죠. 꺾여 있어요. 네, 산세가 이제 앞에 있는 산과 뒤에 있는 산이 서로 등을 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개가 옆으로 꺾여 있고 이런 걸 보니 아 이게 별로 좋지가 않다. 청와대 앞뒤에 있는 산이 그래가지고 청와대 뒤에 있는 앞뒤의 산이 그래서 청와대에 가면 죽는다. 정확히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이제 살면 죽는다. 그러니까는 청와대에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내가 했다. 라는 녹취가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명태균 씨가 그렇게 정확하게는 주장하고 있는. 정확하게는 경호든 뭐든 가면 돼진다. 돼진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돼진다. 돼진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막 돼진다 이러면은 아니 약간 그대로 아니요, 아니 그대로, 그대로 품위가 떨어지니까. 그래 네. 우리 품위가 떨어지니까. 앵커 출신이 돼진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또 아나운서 출신이 돼진다 그러면 너무 좀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를 수 있다. 네.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사망에 이를 수 잘한 있다. 대로 이렇게 코트 당하는 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용산으로 옮기느라 네. 문재인 정권의 예비비를 490여 억을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게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계속 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 용산에서 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의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옮기겠다고 한 이유는 민간 섹터하고의 어떤 만남을 이게 하여튼 뭐 하고 민간의 협력을 뭐 강화하고 또 국민들을 많이 만나고 이러기 위해서 분명 옮긴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랑도 그 아침에 도어 스태핑하고 그죠. 네. 음. 근데 그런 효과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 하나도 도어 없고. 스태핑도 때려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회의라든가 뭐 외부에서 어쨌든 온 사람들하고 뭔가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막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유일하게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하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냐? 관저에서 잠을 자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혹시라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를까 봐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뭐 주술이라고 하든지 뭐 마법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일 때문에 네. 참 일을 그르친 국정이 농단될 수 있는 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강화시키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런 맥락을 좀 뒷받침하는 얘기가 되는 근데 거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명리학이나 사주학이나 뭐 이런 사주팔자를 비할 의도로 재미로 보냐 이게 믿냐의 차이인데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건진법사님 있죠. 저는 취재하면서 그냥 저의 취재기만 말씀드리면 천공스승은 제가 취재해본 결과 허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증거로 정황이 나오거나 그리고 일단 그 캠프에서 사람들이요. 일단 수염을 이러고 다닌 것 자체가 나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허당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 네. 사람의 어떤 도력이 낮다는 그렇죠. 의미예요?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가 멀다는 아,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허당이 그러니까 그 도력이 사기꾼이- 낮으니까 멀어. 도력도 도력이 낮으면 낮고. 멀죠. 아. 예. 윤통 부부가 영빨이 없으실 그 거 정도로 미련하진 않아. 몇 아하. 번 해봐요. 몇 번 해봐. 오케이. 근데 제가 건진법사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네. 오, 도력이 있어? 아니 그 제가 기억을 한다니까요. 최상위 마법사예요? 그때 12월 26일 날 내가 날짜도 기억해요. 여사님이 허위학력으로 예. 처음으로 당사에 기자회견 그때 판장님이 저 보냈잖아요. 일요일 날. 뭘 그때 나한테 그래요? 네. 여하튼. 제가 그때 십자인대 나가서 목발 짚고 갔어요. 네,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갖고 당사 2층에서 네. 기자회견 했는데 그게 여사가 그 당시에 그 소위 말해서 그 전체 캠프에서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대선 기간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두환 개사가 그 문제에다가 이게 허위학력 의혹이 겹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후보 지지율이 쭉쭉 떨어져가지고 안철수 교체론이 나왔어. 당시에 실제로. 그래서 안랩이 폭발합니다. 주식이.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네. 네, 6만 3천 원 시작해. 아, 됐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붙었는데 그때였는데 제가 주변 캠프 사람 물어봤어. 근데 건진법사를 아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건진이 제가 물어봤어. 이거 캠프에서 몇 명은 눈치 빠른 사람은 결과적으로 눈치가 없었지. 다 안캠으로 나가고 있는 와중에 실제로 밑에 한두 명은 막 이동하기 시작해 밤에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건진하고 친한 한 명이 있어서 아니 근데 이거 법사님은 뭐래요 지금? 마법사 뭐래요? 그러니까 뭐래요? 네, 법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대답이 그랬어. 법사님이 이랬대요. 딱 그대로 코테이션. 껄껄 웃으면서 껄껄껄껄. 법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더라? 그 지나가는 파도는 파도일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오. 선문답 같은 걸 별거 내가 아니다라는 네, 그러니까 취지로. 파도는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이 위기도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음. 무조건 대통령은 윤석열이 된다라고 음. 확신을 주더래요. 그게 어. 12월 26일쯤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 그냥 그분하고 친하니까 맞는 거 한번 봅시다. 진짜 우리 술 얘기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위기는 지나가고 네. 해픈 투비든 뭐든 결과적으로 윤통이 된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나? 다독거리는 수준에 그런 생각이 그럴 수 있죠, 들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까 그 종류별로 7, 8명의 그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 우리 잠깐 했는데 이정주 기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사와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김건희 여사랑 윤통 대통령이랑 같이 면접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때 관상을 본인이 직접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누가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여사가. 어. 이거는 매우 이거 내피셜인데 본인이 그런 커트가 또 있잖아요. 내가 웬만한 도사들보다 내가 잘 내가 본다라고 그런 말하고 대화 있으니까. 즐긴다. 그렇죠. 네. 내가 보면 봤지 뭐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잘 봐라고. 근데 하니까. 그렇게 잘 보시는 분이 그게 이제 어쨌든 사람을 잘 보는 거지 앞날을 내다보는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보통 그 김건희 여사는 정치인의 영역을 들어갈 수 없는 민간인인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국회 취재하신 분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다. 그럼 내가 어느 층에 어느 의원실에 들어갈지를 뭐 무당을 데리고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어느 실에 가면 이제 운이 트인다더라. 이런 속설은 다 들어봤거든요 한 번쯤. 네. 근데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하고 그렇죠. 뭐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고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무속인들한테 기대는 케이스들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좀 흔한데 영부인이 이렇게 뭔가에 깊이 빠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를 자신의 어떤 불안함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사주 명리 이쪽에 너무 심취한다는 거는 지금의 국면에서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위험하죠.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아까 김인하 평론가의 포인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불안함을 떨쳐내는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 세금이 들어가고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런 것에 의지하는 부분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문제인데 그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한겨레 21 보도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네.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그래도 왜 이제 마법사가 임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래도 이분들은 이제 그 지금 이제 앞날을 보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예지력. 예, 사주 보고 그다음에 풍수 보고 뭐 이런 분들은 클래스가 이제 그래도 백마법사. 네. 아 흑마법사 아니고. 흑백요리사. 아 오케이 근데 오케이. 이제 건진법사 그다음에 이제 미륵불 천공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클래스가 이제 흑마법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클래스가 좀 달라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흑마법사들이 사고를 친 거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흑마법사로서 막 공격 마법 쓰고 지금 데이터 만져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고 그렇죠. 지금 캠프에 들어가서 직접 조직해가지고 뭐 SNS 뭐 이런 거 막 이러고 있는 그 건진법사가 무슨 네트워크 본부에 모였잖아요. 아, 그때. 맞아요. 그러니까 캠프에 들어가서 뭘 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를 해야 하고 내가 공을 세웠다. 그걸 가지고 자기 동네에 돌아가가지고 금이환영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뭘 하려다가 창원 산단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뭘 지금 하려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다가 내가 김건희 여사랑 이렇게 친해 이런 거 하다가 맞아요. 건진법사도 2022년도 8월달에 용산이 직접 실토를 해요. 예? 뭐 소문이 나니까 실토를 합니다. 우리가 건진 일당들을 제거했다. 예, 실토를 합니다. 건진 일당들이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길래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거했으므로 건진 주의보를 내립니다. 기업들에게. 혹시 기업인 여러분 건진 법사 일당이 와서 사기치려고 하면 속지 마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진법사 일당들이 기업들에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선 때 이렇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통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무마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뭘 해라. 뭐 이런 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든 인사를 하든 그 근거가 어떤 뭐 이런 분들의 어떤 뭐 그게 관상이든 사주든 이런 거였다고 하면은 이게 난리가 날 일이잖아요.
근데 이 봐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주를 받든 관상을 받든. 그죠. 그 이 비밀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고리로 해서 뭘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명태균 박사님이 명 박사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백마법사에서도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거다. 명 박사는 처음부터 흑마법사였잖아요. 명 네. 박사님은 지금 근데 흑마법사도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한 흑마법사였기 때문에 간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흑마법이 높은 거예요? 백마법이 높은 거예요? 그거는 아. 우승은 흑마법이었죠, 아니, 근데- 결국은. 아니 근데 그게 아, 이제 그걸 뭐 몰라가지고 흑백 요리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원래는 원래는 흑마법이 더 높은 거죠. 아니야, 아니, 나 아니, 높고 낮은 원래 게 아니고 백마법이 이제 더 클래스가 이제 아니, 정파와 사파라고 보는 그래요? 거죠. 흑마법사는 네, 약간 나쁜 그런데. 데 쓰는 거예요. 나쁜 데 쓰는 아, 거. 그래서 오케이, 주로 알겠습니다. 흑마법은 공격 마법을 막 쓰고 예. 백마법은 이제 뭐 아, 회복을 하고 회복. 아. 그래서 보조를 하고 이런 흑마법사 거죠.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 망가져. 예, 이해했습니다. 주위를 망치고. 예. 이거 되게 유명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이거 흑백 요리사 때문에 혼동이 그죠, 와요. 혼동이 흑백 오죠. 요리사가 와요. 예. 너무 클래식을 요리와 맞춰. 마법은 다릅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님무사, 그다음에 안진뱅이 주술사. 근데 저는 이게 솔직히 웃기지만 딱 와닿던데 이 표현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여사를 확 잡은 그런 엄청나게 어떤, 잡았을 예, 것 호킹하는 같아. 그런 응. 문구예요. 네. 광고 저는 카피처럼. 이 단어가 정말 명태균 박사가 김건희 눈에 드는 아주 적절한 대사였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에 대한 간파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그치. 어떤 궁합을 뭐랄까 상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님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는 어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사실 미혼 기혼 여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주례 선생님이 주례사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이 해가지고 2가 되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쪽을 내줘가지고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 나와요. 여하튼 갑자기 기분이 안 이런 좋으네요. 이런 아, 죄송합니다. 좀 보셨어요? 아, 예. 이런 카피로는 절대 못 잡아. 아니 근데 여하튼 그래서요. 근데 그거보다 네. 훨씬 더 그러네요. 뭐랄까 김건희 여사에게 맞춤형으로 장님무사의 안진뱅이 주술사는 서로의 보완점을 완벽하게 맞춰서 맞습니다. 당신들은 완벽한 하나다라는 얘기를 한단 그러네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따져봤을 때는 생각해 보니까 명태균 씨가 혹시나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그 박사 논문 있잖아요. 무슨 뭐 아바타에 뭐 아바타 어쩌고. 맞아요. 그게 정확히 그거예요. 네. 아바타에 사주를 적용한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맞아요, 아바타의 맞아요. 궁합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쓰신 분에게 슬며시 와가지고 마치 흑마법사처럼 당신들 집안은 장님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어머나 세상에 내 논문 쓴 얘기랑 맥이 딱 닿아버린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네. 거기에 확 감화되시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궁합에 대한 같아요. 얘기입니다. 궁합에 대한 그러네. 얘기.